북한과 김정은이 언론들 동원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속이지만 존 볼턴은 어떻게 속이겠어요? 손바닥처럼 다 알고 있는데. 북한 인권 문제요. 북한이 핵을 만들게 된 계기가 고난의 시간이라 그래서 90년대부터 엄청난 이제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정치범들을 다 때려서 다 잡아놓고 이러니까 자기 체제가 위험해지니까 핵폭탄 개발해서 남한을 위협하고 미국 워싱턴에다가 핵폭탄을 날려버리겠다 위협해서 미군 철수시켜서 남한의 친문 세력, 좌익 세력과 함께 적화 통일하겠다. 이게 북한 김정일이 핵폭탄 만든 진짜 이유입니다. 협상용 그거 아니에요. 최소한 핵폭탄 만드는데 20조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백만 명 굶어 죽었습니다. 협상용으로 이런 식으로 20조 들이고 수백만 명 굶겨 죽입니까? 북한 김정은이는요, 우리가 핵폭탄만 만들면 미국을 위협해서 미국이 도망가고 우리가 남한을 적화통일해서 남한의 돈을 다 우리가 뺏어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끌고 왔다는 겁니다. 이 얘기도 존 볼턴이 제일 많이 하고 다닙니다. 존 볼턴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핵 개발은 적화통일을 위한 것이지 협상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구의 번쩍, 서울의 번쩍,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우고 계신 분입니다. 위대워치 대표 변희재 분이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과 위대워치 독자 회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대구 와서 말씀드리니까 그 일주일 동안 있던 일들을 정리를 좀 해드리는데, 먼저 오늘은 그 손석희 관련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는 뭐 태블릿 PC 조작됐다는 거 제가 다 다시 설명할 필요 없죠, 여기서는. 근데 지금 박 대통령 1심이 4월 6일이거든요. 4월 6일에 1심 나오는데 이미 뭐 법태부터 법원까지 뭐 다 야합이 돼서 최소 25년형을 받을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박 대통령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얘네가 25년형을 하든 무기징역을 하든 어차피 진실은 밝혀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 손석희와 이 검찰이 대통령이 그냥 니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최순실 1심에서 증거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태블릿 PC가 증거로 쓸 수 없을 정도로 다 훼손됐기 때문에 증거 채택이 불발됐는데 박 대통령 1심 때 이자들이 또 증거 채택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니네 마음대로 해 이거를 지금 이용해서 하는 건데, 하여튼 그거를 지금 막아내는 작업을 하면서 일찌감치 저희 미디어워치는 손석희한테 2억 원의 손배소송을 내놨습니다. 지난 1월 때 손석희가 우리 미디어워치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한 6번 이상 방송 떠든 거에 대해서 2억 원의 소송을 내놨는데, 그럼 우리는 당연히 손석희 쪽에다가 미디어워치가 태블릿 조작됐다고 쓴 그 보도가 뭐가 가짜뉴스냐, 뭐가 틀렸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손석희 측에다가 아무런 답변 없습니다. 손석희 측은요, 방통심이 끌려나와도 아무런 답을 안하고 언론중재위 끌려나와도 답을 안하고, 이제 저희가 2억 원대 민사소송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아무 답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버티면서 박 대통령 이용해가지고 증거채택만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올 초에 결판될 수 있다고 자신했던 거는, 우리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시죠? 그거 SKT나 NCT에다가 다 신청한 거 아닙니까? 이동통신사에다가. 태블릿 PC도 똑같습니다. 최순실의 태블릿 PC도 SKT에다가 신청을 해서 4년 동안 이동통신 요금을 냈기 때문에 SKT에서 이 태블릿 PC가
어디 이렇게 동선 다녔는지 위치 추적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SKT가. 그리고 분명히 검찰도 그걸 제출받았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핸드폰을 누구 건지 했었을 때 이 통사의 위치 추적을 보면은 변희재 집에서 핸드폰이 계속 있다 그러면은 그건 변희재 거 맞죠? 근데 내 사진이 많이 찍혀 있어도 그 핸드폰이 내 집이나 내 사무실에 없으면은 위치 추적에서 그거 제 거 아니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SKT 위치 추적 기록에서 최순실 게 맞다면 4년 동안 최순실 사무실이나 최순실 집에 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태블릿 PC가. 저는 그게 절대 그럴 가능성이 없다. 오히려 청와대나 고영태 사무실이나 그리고 대선 캠프나 이 사무실에 있었을 거다. 그럼 SKT의 위치 추적 기록만 딱 보면은 누구 건지 그냥 답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계속 잡히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장하는 대신 청와대 공용 태블릿 PC였던 거죠. 이거를 지금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검찰도 제출 안 하고 이경재 변호사가 그렇게 가져오라 그래도 SKT도 안 가져오고. 근데 이게 1심 넘어갔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손석희하고 민사재판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손석희 쪽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손석희한테 그럴 겁니다. 둘이 합의해서 SKT 위치 추적 기록 받자. 그걸로 끝내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손석희가 자신 있으면 그건 받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SKT 위치 추적 기록 가져오라 그러는데 손석희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 그거 조작 인정하는 거죠? 볼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뭐 PC 가지고 국가수 분석하고 다 그 복잡한 얘기 빼고 위치 추적 기록만 둘이 합의해가지고 받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날 우리가 손석희 쪽에다가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도 뭐 이미 이거는 대세가 다 끝났는데 얼기설기 지금 막 묶어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도망가고 싶어도 요소요소를 다 막아놔서 영원히 도망갈 수는 없고 언제 어디서 또 누가 어떻게 터뜨릴지 모르니까 손석희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레이더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석희도 이렇게 진실을 얼기설기 묶어서 덮고 있는데 요즘 문재인이 거의 지금 손석희하고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뭐 둘이 한 팀이어서 그런지 한번요 물어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문재인과 김정은이 4월 말에 왜 만나는지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지금 뭐 때문에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둘이 핵 폐기한다고 만난다 그러고 있죠? 하여튼 뭐 문재인이 말로는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 4월 말에 만나는 거고 핵을 폐기하려고 5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김정은이나 북한 쪽에서도 핵 폐기 관련 어떠한 발언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핵 폐기를 한국이 합니까? 김정은 스스로 핵 폐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 쪽에서 어느 정도라도 핵 폐기 관련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비핵화니 핵 폐기 관련해서요. 북한 쪽에서 지금까지 나온 말은 정의용 안보실장이 김정은에게 들었다고 전해준 말 말고는 공개적으로 북한 쪽에서 나온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이번에 스웨덴 스톡홀름하고 핀란드 헬싱키에 김정은의 졸개 2명이 갔습니다. 스웨덴은 왜 갔냐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회담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대사관이 평양에 없습니다. 북미 수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스웨덴 대사관이 있으니까 스웨덴이 중재를 하는데 거기에 리용호 외무상, 한국으로 따지면 외교통상부 장관인데 갔는데 아무런 얘기 없었다. 비핵화 관련해서. 핵 폐기 관련해서 문재인 김정은 만나고 김정은 트럼프 만나는데 북한 외무상이 그 얘기 한마디도 안 했다. 자, 그래서 헬싱키에 또 보냈습니다. 헬싱키는 반관 반민 회의라 그래서 민관이 합쳐서 이렇게 평화 체제를 유지하는 거 회의인데 거기 또 북한에 이제 갔고 한국도 갔는데 아무런 얘기 없었다. 핵 폐기 관련해서. 오히려 북한 측은
아니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이렇게 만나기로 했는데 왜 미국 저렇게 세게 나오냐? 이거 왜 이러는 거냐? 나만이 책임져라. 이런 말을 했다고 지금 한국 관료들이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뭡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특사단이 평양 가서 김정은이한테 들었다. 선대 유운이 핵폐기였다. 우리 비핵화한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는 지금 전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가 않은데. 자, 그럼 미국은 어떠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용 안보실장이 백악관에 찾아와서 아, 김정은이 비핵화를 할 거고 이러니 뭐 같이 만나자 어쩌고저쩌고 하자마자 그냥 트럼프 대통령은 말 딱 끊어버리고 4월에 바로 만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의용 안보실장이 4월은 너무 빠르다. 늦춰달라. 그래, 그럼 5월에 만나자. 이렇게 된 겁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4월에 만나고 5월에 만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엄청난 차이가 있죠. 4월 말에 김정은 문재인이 만나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4월에 만나자는 것은 문재인 김정은이 만나기 전에 내가 먼저 김정은 만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문재인 김정은 둘이 평화쇼 하기 전에 내가 직접 김정은이 불러다가 이놈의 진짜 생각을 알아보겠다. 이러니까 정의용 안보실장이 놀래가지고 아, 우리가 먼저 만나가지고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김정은과 트럼프가 빨리 만나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 존 볼튼이라고 전 UN 대사인데, 미국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총사령관 자리인 LSC 보좌관으로 임명이 됐죠. 지금 그 사람이 임명이 되면서 조금씩 국제사회 흐름이 이제 대한민국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존 볼튼 임명되기 전만 해도 문재인이는 북중미 정상회담 하겠다. 아니, 아직 자기가 김정은도 안 만났고 트럼프와 김정은도 아직 안 만났는데 또 셋이 같이 만나자. 셋이 만나서 영구적인 평화체제 만나자. 막 그냥 자기 김칫국 마시면서 설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다시 70% 돌파했습니다. 다시 71%가 나왔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부풀려졌지만은 그냥 조선일보 보고 KBS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평화가 왔다. 이제 김정은과 만나서 이제 뭐 대한민국 지금 예술단 표양 넘어갔죠. 준비한다고. 그리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 문재인과 셋이 만난다. 평화가 지금 다 왔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것만 보면은. 아, 그러면은 우리 인이 열심히 하네, 평화 위해서. 그렇게 해서 속아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될 거란 말입니다, 실제로. 이게 아니라는 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을 임명하면서 전 세계와 대한민국에다가 강한 경고를 줘버렸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나서 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만나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존 볼턴이에요. 이 사람은 4월도 아니고 3월, 지금 당장 만나자. 김정은이 만나서 꿀 앉혀놓고 솔직히 여기서 조인트 몇 대 까고 너 솔직히 얘기해봐. 너 진짜 핵 폐기할 거야?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을 지금 안보총사령관에 앉혀놨습니다. 그 존 볼튼이라는 사람이요, 우리로 따지면요 6.25 때 한 메가더 장군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할 사람인데 북핵의 유일한 해법은 김정은이 무너뜨리고 미국과 대한민국이 북한을 자유통일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쩌다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부시 정권 때부터 국무부 차관을 했고 유인돼서 했는데 그때부터 한결같이 주장을 한 거예요. 이거 작년에 미국 의회지에서 인터뷰할 때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살고 싶으면은 중국이 김정은이 데려가라. 망명시켜라. 그러면 대한민국과 우리 미군이 들어가서 북한 점령하겠다. 김정은이 살고 싶으면 중국으로 튀어라. 그 대신 중국에게 해줄 거는 미군을 대한민국에 주둔시키지만은
압록강과 두만강 근처까지는 올리지 않겠다. 즉 평양 정도까지만 미군 올리겠다. 이게 지금 메가더 장군의 거의 환생 수준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어제 트럼프 정권의 안보 총사령관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존 볼튼의 발언을요, 대한민국 지금 정치인 치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문재인이고 이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긴 뭐 대한민국 북한에 갖다 바치겠다는 사람이니까, 여기 홍준표 입에서 지금 그런 말 들은 적 있습니까? 김무성 입에서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유승민 입에서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북핵 폐기하자, 그거 이상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 존 볼턴이 핵 폐기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북한까지 자유민주 통일해야지 해결된다. 도대체 누가 한국인입니까? 존 볼턴과 김무성이 홍준표 앞두고. 이게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고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좀 어제 찾아보니까 존 볼턴이 회고록을 2007년도에 썼더라고요. 그 제목이 뭐냐? 항복은 선택이 아니다. 딱 이 사람다운 제목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정치인들 치고 육자회담 해가지고 김정은에게 뒤통수 맞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김정은한테 속지 말자 그러는데, 크리스토퍼 힐 회고록 다 번역이 됐고, 저희 콘돌리자 라이스라고 있죠, 흑인 국무장관. 이 사람도 김정일에게 퍼주자 했다가 뒤통수 맞고, 그리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라고 클린턴 때 국무장관인데 이 사람도 김정일한테 퍼주자고 다 뒤통수 맞고, 이 사람들 쫙 뒤통수 맞을 때 존 볼턴 한 명만 그 당시에 육자회담 2005년 2006년 이때도 김정일에게 속지 마라, 김정일이 저거 뒤통수 친다 유일하게 경고했던 사람이거든요, 존 볼턴이. 근데 이 존 볼턴 회고록만 대한민국에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뒤통수 맞은 패배자들은 다 번역돼서 알려져 있는데 존 볼턴의 그 회고록이 번역이 안 돼서 다음 주부터 미디어워치에서 존 볼턴 쪽 출판사와 접촉을 해서 우리가 번역 출판을 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의 회고록 정도는 우리가 번역 출판해줘야지 그 사람도 아 대한민국에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차원에서 존 볼턴 회고록을 지금 한국어로 출판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문재인이 김정은이 큰일 났죠. 그렇게 사기쳐서 쫙 올려놨는데 존 볼턴은 또 한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게, 김정일이에게 2003년도에 서울에 왔습니다. 국무부 차관 자격으로 서울에 와서 그때 육자회담 한창 시작할 때예요. 대놓고 김정일에게 김정일이는 수십만 명의 자기 국민을 수용소에 가둬 놓고 수백만 명의 국민을 굶겨 죽이면서 지는 왕족처럼 살고 있는 놈이다 이렇게 질러버렸습니다, 서울에서. 아니 이거 홍준표나 김무성 이런 말 합니까? 존 볼턴이 그 와서 그런 말 해가지고 북한 김정일이가 노동신문 통해서 존 볼턴은 흡혈귀하고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이다 그래서 둘이 대박치고 싸워버렸습니다, 존 볼턴하고. 그런데 이 김정은이는 그 존 볼턴과 상대를 해야 되거든요. 북한의 거짓말, 북한의 인권 탄압 체제, 북한 그놈들은 핵폭탄 가지고 적화통일하고 있는 놈들이다 이거 뻔히 알고 있는 사람과 협상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과 김정은이 언론들 동원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속이지만 존 볼턴은 어떻게 속이겠어요? 손바닥처럼 다 알고 있는데. 북한 인권 문제요, 북한이 핵을 만들게 된 계기가 고난의 시간이라 그래서 90년대부터 엄청난 이제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정치범들을 다 때려서 다 잡아놓고 이러니까 자기 체제가 위험해지니까 핵폭탄 개발해서 남한을 위협하고 미국 워싱턴에다가 핵폭탄을 날려버리겠다 위협해서 미군 철수시켜서 남한의 친문 세력, 좌익 세력과 함께 적화통일하겠다. 이게 북한 김정일이 핵폭탄 만든 진짜 이유입니다. 협상용 그거 아니에요. 최소한 핵폭탄 만드는데 20조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백만 명 굶어 죽었습니다. 협상용으로 이런 식으로 20조 들이고 수백만 명 굶겨 죽입니까?
북한 김정은이는요, 우리가 핵폭탄만 만들면 미국을 위협해서 미국이 도망가고 우리가 남한을 적화통일해서 남한의 돈을 다 우리가 뺏어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끌고 왔다는 겁니다. 이 얘기도 존 볼턴이 제일 많이 하고 다닙니다. 존 볼턴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핵 개발은 적화통일을 위한 것이지 협상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한다? 핵 포기할 수 있겠어요? 핵을 포기를 하면요, 일단 핵 개발에 동원된 군부들이 김정은이를 야산에 묻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핵을 포기하면요, 그동안 착취당했던 북한 우리 동포들이 시민군 만들어서 김정은이 쏴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사례가 리비아 사례예요. 리비아의 가다피라는 김정은 같은 독재자가 핵 만들려고 하다가 미국하고 협상해서 핵을 포기하자마자 그로부터 한 6, 7년 뒤에 자스민 혁명 터져가지고 리비아 국민들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지금 핵을 포기한다? 리비아 방식으로? 김정은은 지금 리비아나 이라크만 나오면 벌벌 떨어요. 이라크 후세인처럼 미군에 의해서 처형당하는지, 아니면 리비아처럼 시민군에 의해서 처형당하는지, 핵 뽑을 때는 그 정도 위협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핵을 진짜 뽑는다, 만약에 핵 뽑다가 맞아 죽을 수가 있는데 진짜 뽑는다, 그러려면요, 문재인이 이거 해줄 겁니다. 연방제로 통일을 해가지고 대한민국과 북한은 한나라다 선언해서 체제 보장을 해주고 연간 100조 원 정도 퍼줘가지고 북한 민심 달래게 해줄 겁니다. 두 가지예요. 핵 뽑다가 맞아 죽던지, 핵을 뽑도록 문재인이가 도와준다면은 연방제 적화 통일을 해주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100조 원 정도 퍼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그래서 실제로 김정은은 평양에서 북한 간부들에게 중국과 홍콩식 통일한다. 지금 중국이 홍콩을 빨아먹고 있죠, 돈을. 그와 똑같이 북한이 대한민국의 돈만 빨아먹는 그런 통일을 해서 10년 동안 다 빨아먹어서 대한민국이 힘이 없어지면은 그때 완전 적활 통일 들어간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평양에서. 이것도 자유아시아 방송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잔머리들을 다 계산하고 있어야 돼요. 김정은은 지금은 사실은 벼랑 끝에 몰렸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의 돈과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국제사회의 신뢰를 이용해서 김정은이를 배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갑작스런 연방제 통일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죠. 제가요,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개돼지가 됐어도요, 100조 퍼준다 그러면 그거 다 반대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돈이 없어요. 대한민국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경제 성장률 지금 2%도 안 되는데, 청년 실업률이 지금 10%가 넘어가는데 100조 퍼졌다가는 한국에 있는 그나마 기업들 다 평양하고 저쪽 개성하고 신우주 보내버리고, 그럼 대한민국 청년들은 어디 취업합니까? 뭐 먹고 삽니까? 이것도 안 돼요. 잔머리 써봐야. 한국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고, 북한의 인권 말살 체제, 이것도 안 됩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납북자가 있어요. 미국에 3명, 일본에 12명입니다. 이번에 김정은이 만날 때 다 데려와라, 납북자. 납북자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당연히 대한민국이지요. 납북자가 제일 많은 나라는. 미국은 3명이고 일본 12명인데 일단 우리는 국군포로 6만 명하고 그 가족들 그대로 있습니다. 6만 명에 최소한 3대 갔을 거 아니에요? 한 20만 명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탈북자가 지금 3만 명이죠? 탈북자 가족들 지금 다 수용소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거 이외에 납북자가 또 수두룩해요. 69년도에 김일성이가 카알기를 납치해가지고 그때 납북된 사람들 아직까지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아베하고 트럼프는 납북자 데려오겠다는데 문재인이 입에서 지금 납북자나 국군포로 데려온단 말 나온 적 한 번도 있습니까? 근데 문재인이가 문제가 아니고 김무성이, 홍준표, 유승민 여기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우리 국민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연방제고 뭐고. 그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만약에 데려오기 시작하면요, 김정은 체제 그게 또 무너져요. 그동안 억류되고 인권 탄압됐던 그 원비어 알잖아요, 원비어.
그런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증언하기 시작하면 김정은이가 또 어떻게 버팁니까? 아무리 우리가 사기쳐서 100조 원을 줘도.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의 수를 말씀드린 거는 김정은이가 살 길이 없어요. 아무리 잔머리 써도 특히 트럼프 정권의 존 볼튼이 딱 버티고 있는 살 길이 없어서 우리는 김정은이 그냥 차라리 빨리 미국 저 하와이로 망명을 가라. 망명 안 가면은 시민군에 맞아 죽는지 그리고 군부에 의해서 야산에서 묻혀 죽던지 아니면 군부가 차라리 김정은을 생포해서 이놈이 다 한 짓이라고 미국에 넘기던지 김정은이 앞길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요즘 김정은이 그 사진 본 적 있죠? 130km입니다. 130km. 27살 때 북한 국방위원장 자리 올라가서 80km였는데 7년 만에 김정은이가 130km가 됐습니다. 밤새 조니워커 마시고 삭스핀을 좋아한대요. 삭스핀을. 조니워커하고 삭스핀 퍼마시다가 적골 났습니다. 좀만 더 가다가는 지 아버지들처럼 그냥 심장마비로 죽는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요 이런 잔머리들 대해서 대한민국 언론이 안 써줍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지금 제가 말한 걸 안 쓰기 때문에 문재인이 71% 나오는 거거든요. 유튜브에 미디어워치 TV 검색해서 매일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확히 미국 언론이나 일본 언론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만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미국 국민들, 일본 국민 다 알고 있는 건데 개돼지들을 지금 우리에 가둬놓고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돼지 우리에 갇혀있으면 안 되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돼지 우리에 갇혀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의 공간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미디어워치 TV를 매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명령서를 해주신 변희재 대표님께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만 크게 하고 다시 한 번 더. 변희재. 자, 좋습니다. 연설을 쭉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의